JYP 엔터테인먼트 박찬 팀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JYP 엔터테인먼트 박찬 팀장입니다. 네, 자 목소리 씩씩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편하게, 네, 편하게 하시고, 네네. 자, MS 코리아 이건복 이사님이십니다. 예, 마이크로소프트 이건복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JYP 뭐는 다 알 겁니다. 박진영 다 알지만 JYP 엔터테인먼트 상장회사입니까? 이게 먼저 일단 예, 궁금한데. 상장 회사입니다. 네. 이 회사 소개 잠깐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회사인지? 네. 회사요. 예, 지금 뭐 주로 이제 대부분 음악, 뭐 노래 그리고 아이돌만 생각하시는데요. 최근에는 뭐 영화 쪽도 영화도 해요? 네. 이야. 그래서 영화 배우나 드라마 배우도 한 10명 정도 네. 네, 소속돼 있고요. 어. 뭐 그룹들은 다 아시는 것처럼 뭐 2AM, 2PM, 미스 A, 야, 나 미스 A 좋아하는데. 원더걸스 네, 소속돼 있고요. 클라우드 얘기니까 중소기업에 지금 어떤 식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겁니까? 어디에다가? 예, 이번에 그 JYP 네이션 공연이라고 1년에 한 번씩 JYP의 모든 가수들이 나오는 공연을 해요. 한 번 공연할 때 한 4시간 정도 공연을 하거든요. 네.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2번 했고요. 지난주에 홍콩에서 했고, 그리고 이번 주 말에 일본에서 4회 이렇게 공연합니다. 순회 공연하는 거군요. 네, 월드 투어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아시아 투어로 해서 아시아 쪽 3개국 돌았습니다. 네네. 근데 그거 하는데 어떤 클라우드가 왜 필요한 거죠? 일단은 그 저희 홈페이지 접속 정보를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 게 홈페이지입니까? 요거 이제 그 원마이크 이벤트 이벤트 페이지고요. 페이지. 네네네.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방문자 수를 분석해 보면 해외 방문자가 45% 정도 차지하거든요. 근데 해외 방문자들의 로딩 속도를 보면 좀 우리나라에 비해서 많이 늦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는 한 페이지 뜨는데 한 20초, 30초 걸리거든요. 이게 사진이 많죠, 아무래도 고화질에. 네, 아무래도 이제 사진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동남아 쪽 같은 경우에는 내부 인터넷 속도 늦지만 그게 뭐 여러 나라 거치면서 우리나라 들어와서 화면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네. 속도 좀 더 많이 늦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고민했던 게 그 동남아 쪽 팬들이 조금 더 브라우징 할 때 빠른 속도로 화면에 뜨는 것을 목표로 잡았었고요. 예, 그러다가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이제 애저를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애저 서버를 싱가포르에다 위치시키면서 동남아 쪽 사용자들이 조금 더 쾌적하게 브라우징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이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나중에 오픈하고 나서 결과를 보면 한 20초, 20여 초 걸렸던 국가가 5초 정도, 예, 그 정도 속도로 화면 로딩되는 걸 확인했고요. 예, 그리고 해외 팬들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만족했던 네.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공연을 기획하고 계시고 그거에 대한 뭐 홈페이지를 좀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 네네. 들어서 네. 뭐 어떻게 보면 제가 먼저 한번 아. 해보시면 어떻겠냐라고 네네. 한번 제안을 한번 드렸었고요. 그래서 뭐 근데 그렇다고 제안을 드린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뭐 상황이라든지 쓸 수 있는 상황이 돼야지 사실은 사용할 수 그렇죠. 있는 건데 네. 마침 이제 뭐 동남아시아권에 있는 팬들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벤트 특성상 이게 뭐 1년 내내 쓰는 게 아니었고 네. 또 뭐 어느 특정 기간에만 사용하시는 거여가지고 네. 그러면 정말 클라우드의 어떤 성격과 딱 맞아 떨어진다라고 해서 먼저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그냥 가볍게만 드렸습니다. 네네네. 실제적인 진행을 하시거나 추진을 하시는 거는 네. JYP 쪽에서 직접 하셨고요. 네. 뭐 그냥 첫 번째 뭐 이런 게 어떨까요라고 말씀드리는 정도로 네.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 이제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이거 새로운 걸 도입하려면 이것을 사전에 테스트 같은 거 그런 거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이것이 과연 될까 안 될까 뭐 이런 것들도 의구심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안 될까라는 의구심은 없었고요. 네. 예, 일단 뭐 제안을 받기도 했지만 크게 3개의 제품을 일단은 내부적으로 좀 확인을 해봤어요. 네네. 이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홈페이지에서 바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검토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애저 말고 다른 클라우드도 검토를 네네. 했었고 그리고 애저도 검토를 했는데요. 일단 비용적인 측면 그리고 사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개발 환경이거든요. 개발 환경. 네. 사실 개발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네. HTML과 CSS로 만든 단순한 홈페이지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개발자나 디자이너가 접근할 때 UI나 편리성들도 다 고민을 해야 됐었는데 사실 애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했던 것 같아요. 네. 다른 클라우드에 비해서 그래서 조금 더 쉽게 개발자나 디자이너가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해서 작업을 할 수 있었고 뭐 업로드하고 변경하는 작업을 조금 더 쉽게 해서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비용 그리고 네. 편리성 뭐 네.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해서 애저로 결정했던 것 같아요. 자, 그 비용 편리성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실제로 이제 해야겠다 마음 먹고 가서 요것이 완료될 때까지 얼마나 기간이 걸렸습니까? 실제로 아니면 클라우드를 안 쓰시다가 이제 그걸 쓰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세팅하고 네. 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반나절? 반나절? 네. 네. 아, 그러니까 뭐 사전에 뭐 네. 알고는 있었지만 네네네. 기본적으로 계정을 만들고 네. 로그인을 해서 UI를 살펴본 다음에 우리 사이트를 만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반나절 정도 걸렸고요. 그 이후에 이제 조금씩 선보일 것들이 있었지만 네네. 기본적으로 큰 틀을 잡고 이제 건물을 짓기 위해서 바닥 공사를 하잖아요. 그 네. 바닥 공사를 딱 완료하는 데까지는 반나절 정도밖에 안 걸렸던 네.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는 일단 지금 말했던 그 익숙한 UI나 메뉴나 그런 뭐라 그러죠? 속성이나 그런 것들이 네. 좀 쓰기 편해서 그랬던 것도 분명히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비용적인 면이나 아니면은 어떤 편리성. 근데 더 중요한 건 이제 실제로 이제 팬들의 나중에 이제 성능인데 네. 성능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미 획기적으로 이제 단축이 된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말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이제 백업이나 또는 보안이나 그런 것들은 뭐 사용자가 특별히 세팅을 안 해도 애저 내부에서 다 자동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요. 네.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IDC에서 이런 홈페이지를 만들어도 충분히 가능하긴 하지만 그때는 이제 해외망 접속에 대한 비용 부담도 약간 생기고요. 네. 접속자가 워낙 많으니까요. 네. 그리고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뭐 방화벽 안에 넣게 되면 또 비용이 또 많이 올라가고 네. 웹방화벽 설치하면 또 비용이 더 올라가고 그래서 결국은 애저에다가 설치를 하고 운영하는 것이 내부 IDC 우리나라에 있는 IDC를 이용해서 웹 서비스 하는 것보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이 네. 들었어요. 그 호스팅보다. 네. 네네. JIP라면 외부 공격 대상의 주요 대상이 될 것 같은데 보안에 대한 대비 및 디도스 대응 등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이제 저에 대해서 잘 대부분 이제 모르시는데 제가 그 프리랜서 생활하면서 시큐리티 MVP 활동을 좀 네.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보안 쪽 상당히 민감하고 잘 이제 안다고 생각이 되는데 내부에 특히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외부 IDC에 나가 있고요. 네. 외부 IDC의 보안 관제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근데 네. 그게 만약에 서비스가 회사 내에서 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그러면은 또 상황 다르게 제가 거기에 맞춰갖고 세팅을 했을 건데요. 지금 상황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돼 있고 그 애저 같은 경우에 사실 보안에 대해서 특별하게 신경 안 써도 그동안에 보안적으로 그 애저에 있던 서비스들이 디도스 공격을 받거나 보안에 대한 이슈가 있었을 때 잘 막았던 사례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이 JIP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몇 대형 기획사들은 이미 상장이 됐잖아요. 네. 지금 이런 앞으로 뭐 게임 인더스트리처럼 이런 엔터테인먼트 인더스트리도 앞으로 계속 더 커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본인의 개인적 의견. 네. 왜냐하면 그게 커진다면 여기 있는 시청자분들도 자기 커리어 패스를 할 때 엔터테인먼트 쪽에 나도 한번 가볼까? 이런 건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예, 그 상장 회사,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회사 중에 상장돼 있는 회사의 볼륨을 아마 보면은 대충 이해가 갈 텐데 매년 뭐 2배, 3배 정도 성장을 했다고 보면 되는데요. 네. 사실 그게 국내 볼륨이 커졌다라기보다 해외 시장이 그만큼 커진 거거든요. 한류. 예. 네. 예, 그래서 그 한류가 계속 유지되는 동안은 그 볼륨은 계속 커질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뭐 다른 쪽도 마찬가지지만 IT 쪽도 뭐 전문 인력들이 많이 아마 내부에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어떤 이사님 볼 때는 그냥 이런 이제 엔터테인먼트 인더스트리에 지금 이제 커리어를 뭐 전직을 하고자 할 때는 어떤 식의 준비랄까
준비를 할까? 뭔가 어떤 자세, 뭐가 필요할까요? 이제 한다면? 예, 뭐 조금 전에 음, 얘기를 하셨겠지만 앞으로 흥행 이런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의 사실은 규모라는 부분들이 점점 커지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네네. 엊그저께도 제 친구 돌잔치 갔다 왔는데 돌잡이 상에다가 음. 요즘 마이크를 올려놓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예, 뭐 청진기, 뭐 판사망치, 네, 네. 뭐 돈 이런 네. 것만 아니라 아, 사실 그 의미는 어떻게 보면 이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가 사실 메인 스트리밍이 돼서 비즈니스적인 부분을 확장해 나간다는 거고요. 근데 지금 뭐 이런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의 IT 자체가 규모가 작다고 해서 이제 그런 게 전혀 이제 뭐 발전되는 부분들은 아직은 그래 보일 수는 있지만 향후에 이런 IT 비즈니스적인 부분들,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가 커지면서 네. 아마 준비된 부분들은 아마 이 공통적인 특성상 흥행 비즈니스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흥행 비즈니스라는 거는 사용자가 몇 명 유입될지 사실 모른다는 거고.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웹사이트 구축했는데 그렇죠. 1000명이 들어오는 시스템만 설계했던 분들이라면 만약에 엔터테인먼트 와가지고 몇 명이 들어올지 모른다. 시스템 설계하라. 그렇네요.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네네. 정해진 유저를 가지고 서비스하는 IT 환경에 익숙하셨던 분들이라 정형화된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비정형에 대한 어떤 그 IT에 대한 자산 관리라든지 시스템 설계라든지 결국은 그거는 이제 클라우드 얘기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내가 얼마나 확장 가능한 시스템을 설계해야 되느냐.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 가장 중요한 어떤 자격 요건 내지는 그런 경쟁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환경도 비정형적이고 어떤 데이터도 비정형 데이터겠죠. 거의. 그렇죠? 많은 것들이. 어떤 폭발적인 네. 것, 그 얼음이 물에서 이렇게 얼음이 얼 때 그 얼음 씨앗으로 얼음이 쫙 얼리는 것처럼 네. 지금 홈페이지 이벤트 홈페이지 만들었지만 어떤 굉장히 작은 이슈 하나로 방문자가 확 들어오거든요. 그럼 그런 거를 예측 못하고 네. 서비스를 만들게 되면 이제 뭐 서버가 다운된다든가 네네. 뭐 페이지 안 보인다든가 하는 문제는 있을 수가 충분히 있는 거고요. 음. 그래서 그런 거 대비해서 무작정 뭐 사내에다가 홈페이지 서버를 구축을 할 때 대형 서버를 놓을 수는 없거든요. 네네.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대비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시스템 같아요. 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JYP 엔터테인먼트 회사지만 엔터테인먼트 회사 같은 속성을 갖고 있는 또 인더스트리가 뭐가 있을까요? 왜냐면 그런 데들도 유사한 서비스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 예를 들면 지금 JYP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해외 방문객들이 아니 그런 데가 많은 거고 고객들이. 그다음에 IT 자원 자체가 이렇게 잘 세팅된 게 아닌 거고 그런 인더스트리가 또 어디가 있을까요? 뭐 대표적으로 게임 업계, 모바일 게임 업계가 네네.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 뭐 어떤 동영상물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해 서비스하는. 아마 그 두 미디어 업계와 게임 업계가 아마 이런 엔터테인먼트 업계 같은 비슷한 형태의 시스템을 아마 고려를 하시고 있지 않을까. 네. 쇼핑몰도 좀 비슷한 케이스라고 생각이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그 국력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글로벌화가 점점 많이 되면 될수록 활성화되면 될수록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도 같이 활성화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그죠? 그리고 주 타겟 자체가 이제 국내라는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네, 그렇죠. 게임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아마 해외 쪽에 비즈니스를 많이 네네. 하고 있고 뭐 K-팝 같은 한류 열풍도 그렇고요. 네네. 거기에 이제 미디어 부분들까지 이미 한국의 고급 컨텐츠들이 사실 수출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를 한국이 아니라 해외라는 어떤 네. 그런 타겟으로 본다라면 클라우드는 뭐 검토 대상이 아니라 제가 보기엔 필수적인 그렇죠. 요소가 될 그렇죠. 거라고 해요. 네네네.